감사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명담제 홈페이지가 오픈을 했습니다. 호신쌤이 명담제를 차렸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저는 명담제 대표 강사입니다. 저희 명담제는 저 외에도 다른 명리 선생님, 여러 타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서구당 아카데미에서 이름을 명담제로 바꿔서 제가 서구당 아카데미를 뻥치고 나와서 명담제로 온 게 아니라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서구당 아카데미가 명담제로 상호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홈페이지가 새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이 명담제 홈페이지 어떤 특정한 어떤 학파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다양한 명리에 대한 담론을 하는 공간인데 요게 이번에 그 명담제 홈페이지가 오픈을 했고요. 네이버에서 명담제라고 치면 나옵니다. 명리를 담론하는 공간. 홈페이지 오픈 이벤트를 해서요. 추첨으로 책도 드리고 커피도 쿠폰을 드리니까 여러 샘플 강의들도 있으니까요. 우리 명담제 홈페이지에 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걸록격 강의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톡 상담 클릭하시면 제가 상담하는 건 아니고 우리 명담제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명리학 공부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제가 4개의 사주를 준비했는데요. 4개의 사주의 특징들은 모두 월지가 비견이라는 겁니다. 월지가 비견. 자, 그럼 어디 이런 식으로 한번 형태를 좀 보도록 하죠. 이 사주라는 4개, 8개의 칸 안에 일단 여기에 내 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견이죠. 걸록격이죠. 이렇게 되면은 걸록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둘과 맞닿는 자리에 어떤 글자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편해지는데, 만약에 여기에 식신이 있으면, 여기 식상이 있으면, 사회에 내 몸과 같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식상을 생한다 라고 하는 모습인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식상적 일, 식신이든 상관이든 식상적 일을 돕는 사람들이 되겠죠. 마치 이거를 리역과의 비유를 하자면 꼭 뭐 이런 느낌 같지 않나요? 앞에 있는 내가 리아카의 핸들을 잡았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경사진길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리아카는 뒤에서 밀어야 힘을 잘 받죠. 앞에서 끄는 거는 방향은 잘 틀 수 있어도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죠. 내가 이렇게 리아카를 짐을 싣고 끌려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사람들이 돕는 모습. 이게 비견이 식상을 생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면 괜찮죠. 그러면 사회의 인맥을 잘 갖추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사회에 있는 비견 겁재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야말로 사람이 재산이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내가 뭐 하자고 하니까 한다. 식상을 이렇게 투출시키면 그게 천간에 드러난 일이고, 여긴 좀 개인적으로, 여기는 사회적으로 공적인 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일지에 인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성. 나의 근이 돼주는 사람들을 나의 지식과 노하우로 그들을 생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나를 도와준 사람을 또 내가 그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형태. 이렇게 상호공생하면 되겠죠. 뭐 이런 사주 뭘까? 제갈공명 같은 거 하면 되겠죠. 제갈공명, 나의 주군이 되어주는 유비를 위해서 나의 아이디어, 인성, 자격, 면허를 그들에게 지원해주다. 같은 형태가 되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내가 돕다. 나의 근이 돼주는 사람들을 내가 생하다. 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게 아이러니한 사주인데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우뚝 솟아올라서는 내가 관성을 가지고 이 비겁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나의 지지 기반이 되는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죠. 문제는 만약에 이게 심하게 극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심하게 극해버리면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어느 마을에서 밀어주는 아무개 청년 중앙 정계에 나가서 마을 원님이 되었네. 사또가 돼가지고 우리 마을로 금이 환영하여 우리 마을을 다스리는 사또가 되었네. 근데 만약에 이게 충국 형태로 되게 무정하게 극을 해버리면 그런데 그 사또 새끼가 우리 마을에서 폭정을 저지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유정하면 우리 마을을 유정하게 애정으로 다스리네. 우리 마을 출신 아무개 장원급제하여 우리 마을의 관아의 사또가 되다. 그래서 아무개집 셋째 아들 우리 마을 사또가 돼가지고 우리 마을을 잘 다스리다.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충국, 뭐 묘유충, 인신충 이래버리면은 척져버리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척져버리는. 자칫 집안에서 삼형제가 희생하여 뭐 막내를 갖다가 사법고시를 보내가지고 대학 보내고 사법고시 보내가지고 판검사가 됐는데 오히려 형님들의 그 형님들의 어떤 벌을 일벌백계 해버리더라. 임마, 내가 너 사법고시 공부시키느라고 형들이 거기서 깡패하고 건달하고 뭐 취업도 못하고 공장에서 노도가 노가다를 뜨는데 네 형을 어떻게 교도소에 보낼 수가 있냐 이럴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 마을 아무개시 일제 식민지 시절에 조선 총독부에 가서 관리가 되더니 우리 마을 수탈하는데 앞장서다.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이 관계가 유정하냐 무정하냐에 따라서. 이런 아이러니한 사주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봤어. 탁 올라서는 내가 관성을 갖더니 나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고 억제하는 형태들. 이런 경우는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주, 나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는 사주, 이런 형태. 제가 한 10년 전인가 무슨 동호회 활동을 할 때 동호회 안에서도 이제 사람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끼리끼리 모이던 모임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동호회의 부운영자가 됐어요. 근데 그 동호회가 조금 문제가 파벌이 강해가지고 운영자들이 툭 하면 회원들을 다 잘라버려. 다 내보내. 다 잘라. 근데 우리 팀에 있던 사람이 부운영자로 가더니 우리 팀원들 다 자른 거야, 동호회에서. 그래가지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우리가 부운영자 시켰더니 우리를 내보내. 우리를 잘라. 그게 악역 맡으려고 부운영자 간 거였어 보니까 그 운영자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다른 사람 한 명 불러. 내가 너 부운영자 시킬 테니까 네 친구들 다 잘라.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였지. 이게 잘못 동원될 때 그렇다는 얘기. 이게 유정하면 괜찮아요. 이게 무정할 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주가 나타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비겁들이 말을 안 들어서 죽겠어요. 확 그냥 그것들 다 쓸어버릴까요? 했다가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끈떨어진 연이 돼버려요. 이게 내가 연이잖아. 이게 물레고 이게 끈이잖아. 이렇게. 이거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끈떨어진 연이 되는 거예요. 끈떨어진 연. 일명 사냥개 사냥 끝나고 나니까 솥에 들어가다 같은 거죠. 사냥개가 필요한 이유는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근데 사냥감이 다 떨어지면 사냥개 필요 없잖아. 그럼 사냥개 잡아먹어야지.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주의가 필요해. 주의가 필요해. 되게 아이러니한 상호공생인데 김정은 때려잡자라고 데모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진짜로 김정은이 없어지면 할 일이 없어져. 어떤 건물의 청소부들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좀 쓰레기 좀 버리지 말라고. 그러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잖아. 청소부 어떻게 될까? 청소부 잘려요. 쓰레기가 안 나오는데 청소부가 왜 필요해? 청소부가 잘려. 그런 형태와 같은 거죠. 경찰관 입장에서는 적당히 범죄가 벌어져야지 자기들이 공도 세우고 월급도 받고 너무 과해지지만 않는다면 이게 공생인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범죄자와 공생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 어떤 측면에서는요. 슈퍼맨은 누구랑 공생해요?
이 지구를 없애려는 악당들하고 공생하는 상호 공존 의존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지구를 위협하는 빌런이 없어지면 슈퍼맨도 실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슈퍼맨다운 명예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월지의 비견 걸록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은 비견들과 공생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같은 겁니다. 자, 몇 가지 스타일을 좀 볼 건데요. 우선 이 4개 사주 중에 첫 번째 사주를 좀 보겠습니다. 이분은 제 지인이세요. 사업하는 지인인데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셨고요. 요즘에는 양갈비 프랜차이즈인데 현재 우리나라 양갈비 프랜차이즈가 한 메이저가 한 서너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2위 정도 하시는 분입니다. 진 뭐뭐뭐뭐 하라는 양갈비 프랜차이즈의 대표신데요. 제가 예전에 이 사주를 보면서 한 4, 5년 전에 제 블로그에다가 이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노예 비겁을 활용하는 사주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비견겁제를 도둑놈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비견겁제가 많으면 재가 분탈나서 도둑놈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런 형태의 사주는 비견겁제를 다스려서 부려서 노예 비겁으로 삼아서 내 돈을 불리는 사주다. 왜 그럴까? 이들이 비견겁제들이 모두 식상을 같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식상생재의 결과는 식상이 재성을 생하겠죠. 재성은 내가 갖고 있네. 그럼 이게 사회의 비견겁제들 보고 정화 생활하고 해놓고 화생토인 돈은 내가 챙기는 형태의 사주죠. 이런 경우가 비겁과의 공존을 통해서 아우 가맹전주님이 장사가 잘 되셔야 저도 먹고 살죠 라고 하는 구조예요. 가맹점이 장사를 잘해야 지금도 이제 양갈비집 프랜차이즈를 하시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가맹점들이. 수십 개의 양갈비 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갈비 체인이 잘 돼야 양갈비 체인에 양고기를 납품하는 본사가 먹고 살아. 이런 사주가 프랜차이즈 하기 되게 좋은 사주예요. 왜?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회의 비견 겁제들이 함께 정화를 생하여 그 결실을 내가 챙기잖아. 그럼 뭐야? 일은 누가 해? 사회의 비견 겁제가. 돈은 누가 벌어? 내가. 근데 그러다 보면 비견 겁제들이 내 돈 내놔라 뭐 이러고 올 수도 있죠. 너 우리 때 나 때문에 돈 벌었으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어딜 비견들하고는 친하고 요 겁제들은 확 쳐내버릴 수 있죠. 이렇게. 이런 경우가 그래서 사람을 잘 활용하여 내 돈을 버는 사주다. 근데 이 사주도 미션 어려워요. 이거 되게. 왜 어렵냐 하면 사주가 이렇게 생기면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 사회의 비견겁제들을 부려서 내 재물을 키우는 형태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 쉽냐고. 이게 남 부려서 돈 버는 사주잖아. 남 부려서. 남을 부려서. 제일 쉬운 건 내가 일한 만큼 벌어가는 게 제일 쉬운 거고 제일 어려운 건 남을 일시켜가지고 내가 재물 챙기는 사주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업해서 영업한 만큼 내가 갖는 사주가 있고 영업사원들을 영업을 잘할 수 있게끔 가르쳐서 그들을 영업을 시켜가지고 앵벌이를 시켜서 그들이 벌어오는 돈을 내가 챙기는 건 되게 어려운 거야. 고단수야, 고단수. 이 사주는 그렇게 가야 돼. 근데 이게 이러한 형태의 사주가 저는 이제 사주를 볼 때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주는 일종의 미션이다. 지구별에서의 체험 과제다. 일종의 버킷리스트다. 수강 신청서다. 그러면 이 사주의 수강 신청서에 비겁이 많으면 뭐 하라는 거?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뭘 알아야 돼?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 다양한 사람을 경험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 다양한 사람을 경험하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신을 즐기라. 여러 사람들을 알고 그들을 이용하여 함께 그들과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고 즐기고. 이분이 분위기 메이커예요. 이분이 CEO 모임의 아주 주요 핵심 멤버인데 분위기를 막 이분이 오면 재밌어. 주변 사람들이 막 다 지금 우리 뭐 합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얼씨구 절씨구 딱 하는 분위기 메이커죠. 이분이 오늘 자기 마음속에는 이렇게 날카롭고 음침한 부분도 들어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목화가 가득하죠. 이 봄날의 산불이죠. 봄날의 산불. 묘월의 정화. 묘월에 산불 켜서 불장난하는 사주잖아. 우리 함께 식신을 생합시다. 비겁 5개가 모여서 식신 하나 생하는 게 여럿이 모여서 한 가지 일을 합시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일을 합시다.
우리 같이 양꼬치를 팔아서 돈이 부자가 돼봅시다 하는 일을 하는 형태의 사주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는 군겁쟁제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 근데 실제로 군겁쟁제 나는 사주도 있어요. 실제로. 왜? 이 사주가 만약에 협동, 단합, 사람 활용이 안 되면 협동, 단합, 사람 그러니까 사주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미션 난이도가 있고 영혼 성숙도가 있다는 개념 아시죠? 미션 난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혼 성숙도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이 미션 무난히 수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수행해야 돼? 혼자 벌어야 돼? 여러 사람이 같이. 남을 활용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여 같이 뭐 좀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 사장님한테 당신은 노가다 십장사주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일을 하는데 계산기는 누가 들고 있나요? 이 사주에서? 장부. 돈 장부는 누가 챙기고 있나요? 장부는 내가 챙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줄은 내가 쥐고 있는 거야, 돈줄은. 열심히 일해. 돈은 내가 보관할게. 내가 관리할게. 라고 하는 형태의 모습이죠. 이 사주가 만약에 여기가 축토가 아니고 미토였다면 어떨까? 이게 미토였다면. 그럼 정말 묘미하게 인미기문 나죠. 이게 미토면 이게 내 돈일까? 얘네 돈일까? 그치? 이게 미토면 내 돈이 아니라 얘네 돈이야, 얘네 돈. 그쵸? 근데 이게 축토가 되니까 묘축 격각이죠. 묘축 격각. 묘목이 함부로 축토 가져갈 수 있어? 함부로 못 가져가. 격각이야. 너는 해묘미 운동해. 나는 사유축 운동할게. 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묘목이 축토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축토 안에는 금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축중 신금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묘목이 함부로 손을 뻗으면 손을 탁 쳐버리기 때문에 어딜 게다가 옆에 이거 있잖아 정관 규칙으로 딱 재생관으로 관으로 돈을 지키고 있는 규칙을 정해서 이 내 조직이죠. 내 조직. 겁재와 함께 운영하는 내 회사. 그래서 여러 비겁들을 운영하는 사주. 이 옛날에 태어났으면은 일꾼 한 20-30명 데리고 다니면서 이 마을에 필요한 일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 30명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일 시키고 계산은 저한테 해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내가 장부 챙겨서 수익금 나눠주는 사람. 딱 관의 규칙에 따라서. 근데 이게 정관이니까 나한테 유리해, 겁재한테 유리해. 나한테 유리한 사주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는. 다만 늘상 이렇게 비견겁재가 많으면 보통은 많이 벌어도 나가는 돈이 무척 많은 사주. 이렇게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는 내 사회의 비견이 내 근이 돼주고 있으니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수익까지 함께 만들어내다 같은 건데 이런 형태야. 만약에 이 사주가 20대 초반에 온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치 홍대에 버스킹하는 밴드 그룹에 이 사주가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홍대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그냥 어떻게 밥값이라도 간신히 벌고 있던 그룹. 이 사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공연 수익이 생기게 돼. 이 사주가 나타나면. 그렇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럿이 모여서 식신까지만 하잖아. 식신까지만. 여기 돈벌이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이 동네에서 돈벌이 안 하잖아. 그렇죠? 근데 나 때 와서야 돈벌이가 생기죠. 그러면 무슨 버스킹 하는 그룹에 막내로 들어가서 드럼 좀 치다가 형님들 우리 이렇게 맨날 푼돈이나 벌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공연장 계약해서 무슨 술집 계약해서 무슨 뭐 라이브 카페 제가 계약했는데 우리 거기 가서 돈 벌어 봅시다. 돈은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형님들은 드럼 치고 노래 부르십시오. 딱 이런 형태의 사주죠. 그래서 이 친구가 20대 초부터 걸록격 자수성가의 별이라 그랬죠? 걸록격 자수성가의 별. 그래서 원래 걸록격 양인격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 제맛이야.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일단 집안 살림 말아먹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버리니까 어설프게 재산이 있느니 차라리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집에 태어나야 돼. 그러면 거기서부터 맨손으로 일궈서 돈을 벌어요. 맨손으로. 근데 부모님이 돈 좀 있으면 부모님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보통 초장에 몇 억씩 날려먹는가. 이게 손이 커. 원래 비견겁재가 많은 손이 커요. 없어야 되는데 차라리. 이분이 20대 초반에 다양한 세상 일을 겪어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 유흥업 관련돼서도 일을 해보고 뭐 룸사롱이나 뭐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도 20대 초중반에 일을 해보다가 그 당시 막 호프집이 막 새로 현대식 프랜차이즈 호프집이 생기면서
그 호프집 사업에 뛰어들어서 처음에 영업사원으로 갔다가 영업하는 데 가서 여러 사람들이 영업하는데 보통 실적은 누가 낼까? 이런 사주들은. 실적은 내가 내. 이 사람들은 열심히 홍보하러 다니면 계약은 내가 따. 보통 이런 사주는. 무인성인데 계약을 딸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무인성이 아니야. 이 축토가 이게 생긴 게 재성이지 이게 해자축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게 인성하고 재성이 합쳐진 거예요. 축토를 그래서 수 에너지와 토 에너지가 합쳐진 거. 이거 비유하면 뭘까? 슬러시. 여러분 슬러시는 액체일까요? 고체일까요? 뭐 물반 고체반 그러죠. 뭐 반은 얼어있고 뭐 반은 그렇잖아. 이 축토가 바로 슬러시입니다. 반은 수, 반은 토.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이게 뭐하고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계약서랑 합쳐진 돈 같은 거예요. 밤에 하는 일도 될 수 있고 밤에 버는 돈도 될 수 있고 귀신 나오는 돈이죠. 그 다음에 수에너지와 함께 합쳐져 있는 돈도 될 수 있다. 계약과 함께 뭉쳐져 있는 돈이다 라고도 볼 수 있죠. 수생목으로 이 사람들 키워주기도 하고 이 묘목과 인목의 뿌리가 돼주는 자금과 자본을 내가 모으는 돈이기도 하죠. 그래서 20대 중후반에 프랜차이즈 회사, 호프집 관련된 회사에서 실력과 능력을 발휘해.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친구로 만들어. 내 친구로 만들어. 우리 같이 이거 호프집 한번 해봅시다. 그럽시다. 우리 같이 호프집 해봅시다. 그럽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런 사주가 저녁에 술 적대 한번 하고 계약서 쓰자 그러면 다 써. 그래서 20대 후반서부터 영업을 따고 30대 초반에 자기 이름을 가진 이 프랜차이즈 호프집을 차려서 30대부터 사업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 대단한 친구예요. 이런 사주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사람이 재산이다. 나의 지지 기반이 돼주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여 돈을 내가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주. 만약에 이 사주와 동일한 사주자가 대한민국에 60명 정도가 있을 텐데 이 사주랑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만약에 난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요. 사람들이 미워요. 라고 하면 꽝. 큰일 난 거야. 이제 이름이 큰일 난 거야. 이거 답이 없는 거야. 이 사주가 비겁 미워하면 큰일 난 거야. 이 사주는 비겁을 좋아해야 돼. 근데 또 중요한 거, 비겁을 너무 좋아하면 이게 다 털려요. 그쵸? 다 퍼줄 거 아니야. 적당히 자기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돼. 자, 관성이 내 영역에 가 있죠. 개인적 영역에. 이렇게 되면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이야. 내가 나를 지키는. 만약 관성이 이 동네에 있으면 사회적 규칙과 규범 때문에 내가 나를 통제하는, 사회적 규범이 나를 통제하는 거고, 일시의 관성이 있으면은 나 스스로 나를 통제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회의 비겁들도 통제하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가 보통 솔선수범, 모범보이다. 내가 규칙을 지키고 남에게 규칙을 강요하다, 요구하다. 이런 형태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되게 잘 쓴 케이스예요. 동일한 사주가 다 잘 쓸 보장이 없다. 그거는 영혼마다 다르다. 영혼의 성숙도는 사주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으니까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번 이 사주 한번 좀 볼게요. 자, 간단한 구도만 보자고요. 비겁들의 기반을 얻어서 올라간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 사주는 여자분인데요. 갑자년, 임신월, 경자일, 을유시. 이 비겁이 좀 많죠? 일단 걸록격이죠? 비겁들과 식상을 함께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야? 비경겁제들과 함께 식상이 무리를 지은 거잖아. 식상이 무리를 지었고 여기에 재성까지 있죠. 그러면 결과까지 보죠. 돈도 벌죠. 사회의 비경겁제들과 이일 저일 여러 가지를 벌리고 사회적 재물과 개인적 재물을 얻는 사주. 그리고 이런 형태는 사회의 비겁들과 함께 일을 해서 그들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하는 형태죠. 이 사주 역시 인맥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재산이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익 너무 따지면 곤란하다. 같이 일했는데 왜 쟤네가 더 많이 벌어가요? 이 소리 하면 이거 꽝이에요. 이거. 내가 처음에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함께 일할 사람들을 만들어야 한다 같은 겁니다. 이분은 문예창작 관련돼서 문화공연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공연기획자, 문예창작 전공, 대학원 석사, 걸록비견의 자수 재능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사주. 일복 많다. 비경겁제들과 이 식상 저 식상 생각하고 있으니 이 사람과 이 일하고 저 사람과 저 일하고. 자, 하고 싶은 일 많았다. 경자년 출판일 들어왔다. 마치 청학동의 선비를 발굴하는 사주와 같다. 문화예술 쪽에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일하자 저 일하자 해서 이 사람복이 많은 사주다.
정확히는 사람 복이 많은 사주다가 아니고 이 사주를 보면 사람을 잘 다뤄야 한다.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 복을 갖추어야 모든 것이 풀린다. 사람 복 없음을 남 탓하면 안 된다. 인 거예요. 사실 이건 좀 마음 아프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 주변에 정말 쓰레기들만 모인다면 자꾸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 내 안에 그 인자가 들어있어서 자꾸 모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싫은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그 인자가 싫은 거야. 난 이게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난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나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짜증이 나요 하는 사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거짓말하는 내가 있어. 그래서 나도 가끔 어떤 특정 조건이 맞춰지면 나도 거짓말을 해. 그런 내가 너무 싫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싫어 나 너들하고 안 놀 거야. 뭐 그런 느낌이죠. 뭐 깡패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이 교도소 갔다 와서 손 씻고는 새 사람이 돼서 나 다시는 깡패가 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여기 이제 문신 새기고 말투도 깡패 같고 전직 화려한 깡패다 보니까 자꾸 옛날 깡패들이 와서 야 같이 놀자. 그게 그 영화 해바라기라는 영화의 주 내용이죠. 꼭 이래야만 했니? 라는 그 명언을 남긴 그 해바라기라는 영화에 보면은 강래원이 교도소를 갔다 오고 나서 나 이제 손 씻고 착하게 살 거야. 근데 자꾸 깡패들이 와서 같이 깡패짓 하자. 너는 천상 깡패다. 근데 강래원은 그들이 너무 싫어. 저리 꺼져. 난 너희들이 싫어. 막 이런 모습. 근데 그들이 바로 내 모습이야. 내 안에 들어있는 나다. 뭐 이런 것 같은 거니까. 이런 형태의 사주는 내가 변해야 사람이 변한다. 내가 변해야 사람들이 변한다. 같은 느낌이에요. 참고로 어떤 특정한 일에 감정적으로 많이 반응한다 그러면 현재 그 미션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미션의 해결은 뭐냐면은 그런 사건, 그런